서울에 지금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59평방메타, 59평방메타면 25평 전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12억 3,332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사실상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저는 아파트에 대한 정권의 입장이 그 정권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노무현 정권 때 아파트 파동이 두 번이나 있으면서 아파트를 통해서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격차를 엄청나게 갈라놨어요. 그래서 진보 정권이 어떻게 자신의 임기 중에 두 차례나 아파트 폭등을 불러일으켜서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의 격차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진보 정권의 성격이 가짜라는 거죠. 또 문재인 정권에서 아파트가 노무현 정권보다 더 심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또한 아파트를 여러 채 갖거나 사고 팔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이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가짜 진보 정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요, 정권 거래소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봐요. 본인이 특히 땅과 개발과 관련한 문제에서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대장동, 벽현동, 위례부터 해서 또 정자동과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있었고 성남 FC에 대한 대기업 빌딩 개발과 관련해서 논란도 있었죠. 자, 이재명 정권이 정말로 진보적인가 하는 부분은 아파트 문제에서 저는 명확하게 갈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서 어제는 어느 한 지역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건설회사가 680억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부산 지역에 아파트 짓는데 공사비가 평당 750만 원의 실제 공사비다, 이런 이야기도 또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아파트 공사비가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냐? 자, 한때 코로나 때 벌어졌던 건축 자재 수입이나 수급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었고, 실제 중국이나 주요 국가의 건설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건축 원자재에 대한 품귀 현상도 사라졌어요. 중국이 일단 집을 최근에 거의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건축 원자재 상당수가 수입되고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건설 현장의 임금도 지금 떨어졌대요. 몇 년간요, 제자리에 있거나 떨어졌대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5천만 원씩 간다는 거예요? 평당 5천만 원 가면 그 중에 공사비가 3,5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아파트 공사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입으로 아파트 공사비에 대해서 전부 조사에 들어가라. 어떻게 분양가를 평당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는 너무나 높다. 그래서 지금 59평방메타짜리 아파트, 옛날 기준으로는 한 18평이고요. 그런데 요즘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게 있어가지고 한 20몇 평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의 이 분양가가 1년 만에 10억에서 12억 3천만 원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1년에 2억 3천만 원 뛰는 이런 정도의 분양가 상승에 건축 공사비가 그 정도로 뛰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요, 아파트 분양가의 구조에 대해서 샅샅이 해부해가지고, 그럼 시골에 가면 지금도요, 평당 1,500만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작은 도시에 가면 전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데도 미분양하는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에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래로 짓습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좀 고급 모양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격차가 납니까? 심지어요, 완전 시골에 가면 평당 1,000만 원도 안 하는 아파트도 많아요. 실제 거래되는 한 30평짜리 아파트가요, 2억 5천 이렇게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가요. 그러면 그런 아파트는
적자 보고 파는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주식 가격이 오르도록 지금 바람을 잡고 있고, 실제 코스피 지수가 2,900에 도달한다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어김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중산층 집 있는 사람 다수가 집값이 폭등해서 이재명 각하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되었다, 이렇게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까? 자, 투기를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부동산 투기는요, 그야말로 이거는 착취적인 부의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 행위로서 얻는 수익은, 이것은요, 불로소득에 해당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자가 가진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요, 빚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아파트 살 때 은행에 빚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행에 빚 내갖고 아파트 사지요. 그런데요, 그 아파트 가격을 저렇게 비싸게 해먹고 또 저런 거를 샀다가 팔면서 가격을 올려가면요, 그 작년에 산 사람은 벌써 2억 3천 올랐잖아요.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축 분양 아파트를 사는 게 행운이라고 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요, 뭡니까? 은행 빚만큼이 자기가 바가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머지않아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은행 빚은 고스란히 생빚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의 이전을 왜곡하는 이런 투기 행위를 이재명 정권이 방치할 것인가?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인 개발 중심의 수구 기득권 정권과 다를 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요, 지금 아파트에 대한 입장을 조기에 결정하고, 이재명은 합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현장에 대한 사사시 조사에 들어가면 아파트 가격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우리 정권에 대한 평판이 중상류층에서 좋아진다. 어차피 우리를 지지하는 서민층은 이래도 우리를 지지하고 저래도 우리를 지지할 거니까 중산층 이상에서 집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를 지지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에 서가지고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투기를 방치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지금 부동산 PF가요, 솔직히 지난 정권에서 조금씩 거짓말하다가 120조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부동산 PF가 120조인지 그거의 두세 배가 되는 300조인지 400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부동산 PF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만기가 연장이 되고, 그리고 채권을 갖다가 계속 새로 발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요, 지금 부동산 PF 터지는 거를 끌고 오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엄청나게 잘못했지요. 그런데 부동산 PF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정권회사, 보험회사, 그 다음에 저축은행, 그리고 일반 은행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했어요. 그 관대한 배경에는 지난번에 정권사 PF 대출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뒷돈 받아 처먹고, 그래서 부동산 PF 내 돈 아니니까 막 빌려주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미분양되거나 짓다가 자빠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돈만큼 빼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럼 돈이 없어질 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PF 대출과 관련되는 비리가요, 대한민국에 지금 한 30년 이상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 있으면서 부동산 PF 대출 하나 해주고 평생 먹고 살 돈 벌은 놈이 수천 명 있어요. 이걸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방치할 거냐? 자, 그러다가 부동산 PF는 못 막을 거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가, 그래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야 막아지지. 그런데 이재명 정권 초창기에 아파트 가격이 한 6개월 반짝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받쳐줄 돈이 없는데 얼마나 더 가겠어요?
끝은 항상 있는 법이에요. 어느 순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 이재명 정권의 이 PF 문제가 터져버릴 거예요. PF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제2금융권부터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이재명 정권이 그걸 다 안아가지고 자기 책임이 된다고. 그래서 초반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빠져나갈 방법도 있을 거다. 그런데 현재 정권의 성격을 보면 주식 올리고 부동산 가격 올리고 이게 이재명 정권의 성격이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한다. 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재명 정권이 아파트 공사비, 아파트 분양가, 아파트 투기, 또 금융권 부실 비리 이런 것들을 방치할 거냐, 이런 것을 샅샅이 바로 잡을 거냐. 자, 그걸 보면요, 한 석 달만 보면 이재명 정권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